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플라즈마가 어떻게 생겼는가 요거를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DC 플라즈마 스포터, 그 다음에 RF 플라즈마 스포터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이점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DC 플라즈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챔버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주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가스가 있었을 겁니다. 태초에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한 가스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넣어준 특정 압력을 넣어줬겠죠. 그 파션 러우를 따라서 가장 방전 개시 전압이 낮게끔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압 차이가 없어요. 여기를 볼티지라고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랑 여기랑 이제 일정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면은 여기 플러스가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전압차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특정 전압, 방전 개시 전압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여기에 플라즈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정 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가 플라즈마가 생기면 어떻게 생기냐면 찡 하면서 여기서 전압 강화 구간이 강하게 걸리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일자로 쭉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되는 구간이 생겨요. 자, 요거를 우리가 약간 복습을 하는 김에 보자면 이 구간은 지금 전압의 변화가 없죠. 전압이 일정하죠. 그 말은 중성이란 얘기죠. 그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수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일정한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말인즉슨 여기에 플라즈마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쉥 하고 처음에 이렇게 얇게 생기고 이게 점점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즈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빛이 납니다. 플라즈마는 빛이 나요. 띵 하고 빛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우 리전이라고 합니다. 글로우 리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 어두운 캐소드 부분의 어두운 부분을 캐소드 다크라고 하죠. 뭐 캐소드 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만 돼 있지 않고 막 여기서도 막 빛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아스톤 다크, 뭐 페러데이 다크, 뭐 캐소드 글로우, 뭐 많은데 가장 단순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캐소시스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아노드 다크라고 하죠. 네, 플라즈마의 장비를 보면은 이 타겟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타겟인데 타겟. 왜냐면 이제 플러스 이온들이 일로 날라와서 치는 거니까 얘가 더 작습니다. 이거는 RF 설명할 때 설명드릴게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면서 가운데 이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플라즈마라는 건 이제 그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를 스포터에 사용을 해요. 스포터를 하는데 우리가 타겟에서 스포터링 하는 거죠. 타겟에서 스포터링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을 둔다. 예를 들어서 증착 물질. 네, 실제로 타겟 증착 물질을 스포터를 하고 이 반대쪽에다가 웨이퍼를 둔다. 그러면 그게 PVD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여기다가 웨이퍼를 뒀어요. 이 타겟으로 웨이퍼를 뒀어요. 그러면 그건 플라즈마 에치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네, 이쪽에다가 두면은 그 에칭이 되고 저쪽에다 두고 여기다가 이제 증착하고 싶은 물질을 스포터를 쳐주면은 그게 PV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 스포터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를 봐야 될 겁니다. 얼마나 스포터 되냐? 즉 이거를 스포터링 일드라고 해요.
IELD. 그래서 입사 이온분의 스포터 이온, 방출 이온, 방출 방출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플라즈마 이온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온이 무거우면 무거운 애로 묵직한 애로 때리는 거니까 여기서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스포터 일드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으면 증가하다가 떨어집니다. 네, 초기에는 제곱의 에너지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엔 직선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엔 평지가 나오고 그 다음엔 떨어져요. 그래서 10에서 100kV 에너지를 가질 때 이렇게 평탄 영역이 나오는데 어쨌건 올라가다가 떨어진다고 뭐 알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자체가 가벼우면 많이 나오겠죠. 네, 뭐 묵직한 애로 가벼운 애를 때리면 가벼운 애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의 본드 에너지가 낮으면 많이 나오겠죠.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꽉 달라붙어 있는 애가 와서 부딪히는 것보다 꽉 달라붙어 있는 애 와서 부딪히는 것보다 이렇게 대충 스멀스멀 있는데 여기서 뭔가 딱 때려주면 얘가 퐁 하고 튀어나오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퍼터 일드라고 하고요. 이제 DC 플라즈마, RF 플라즈마의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건 직류고 이게 교류라는 거잖아요. 어떨 땐 직류를 쓰고 어떨 땐 교류를 쓸까요? 이게 우리가 이온이 와서 부딪히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자가 계속 흘러서 얘를 공급해 줘야 이게 이온이 중성으로 바뀌겠죠. 즉 이 회로가 돌아가려면 여기에 부도체 물질이 회로를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도성 물질일 때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RF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근데 만약 부도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타겟이 있는데 얘가 부도체라고 칩시다. 네, 부도체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뭐 전압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이온들이 와서 여기 부딪힐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플러스가 부딪히기만 할 뿐이에요. 이게 뭐 전자를 받아서 뭐 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전압 차이가 존재했죠. 여긴 플러스가 없었으니까. 근데 점점 플러스가 쌓이면 이렇게 있던 전압 차이가 이게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전압 차이가 없어서 전압 차이가 그 방전 개시 전압보다 낮아지면 더 이상 플라즈마가 안 생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겟에 플러스가 쌓여서 전위차가 사라진다. 그러면 플라즈마가 없겠죠. 이제 플라즈마가 없게 될 겁니다. 곤란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부도체에 대해서는 RF 스포터를 쓸 겁니다. RF 스포터. 용어가 헷갈리네. 저는 RF 스포터라고 말하거든요. 이것도 DC 스포터라고 하고. 어쨌건 RF 스포터를 쓸 겁니다. 자, RF 스포터를 쓰면은 일정 시간 동안은 전자들이 슉슉슉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은 이온이 들어오겠죠? 이게 전압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일정 시간 동안은 스포터가 되고 일정 시간 동안은 그것을 중화시키는 걸 풀어주는 형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스포터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RF 스포터에서 그거를 셀프 바이어스라고 해요. 셀프 바이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좀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아주 대부분의 식을 다 건너뛰고 보자면 그 아노드와 캐소드의 넓이가 있어요. 그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아노드 양극과 음극의 면적이 있어요. 면적을 보면은 이 아노드 부분이 압도적으로 크게끔 장치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이 캐소드로 작용하는 타겟을 요만하게 만들고요. 타겟. 이 나머지 모든 부분을 아노드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넓이가 엄청 크죠? 이거에 비해서. 그러면 전압 강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대부분 캐소드에서 그러니까 캐소드에서 전압이 대부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비례 관계 있거든요. 이 증명은 생략할게요. 증명은 생략을 할게요. 이거 뭐 한 10분이면 증명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증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공학에서 증명 중요해요. 증명 중요하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을 뿐입니다. 증명 중요한 겁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주면 대부분의 전압 강화가 이 캐소드에서 걸리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게 볼티지입니다. 볼티지고 얘가 커런트인데 커런트가 이 캐소드 주변에서 좀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볼티지가 음수여서 그 이온들이 들어올 때는 이온들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걸 또 설명 안 했구나. 자, 그리고 이온 무게는 전자의 무게보다 엄청 큽니다. 그 말은 전자 속도가 이온 속도보다 무지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이 음수여서 전자들이 들어오는 시간 동안에는 무지하게 많은 양의 전자들이 쫙 하고 들어와요. 그쵸?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음수라 그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RF로 이 전압을 이렇게 흔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온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전자들은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전압과 전류의 커런트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전자에 의해서 커런트가 생길 때는 그 전압이 조금만 있어도 커런트가 무지하게 많이 흐릅니다. 왜냐?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온의 이동에 의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느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교류를 걸어주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걸어줬다고 쳐봐요. 0볼트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쪽으로 전압이 걸려 있을 때는 커런트가 요거밖에 안 생깁니다. 근데 이쪽으로 걸어주게 되면은 이게 같은 거리였겠지? 커런트가 이만큼이나 생겨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걸어주면은 커런트가 지금 0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커런트가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된다는 거는 커런트 자체가 지금 어긋나 있다는 뜻이에요. 커런트 자체가 어긋나 있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한쪽에 분명히 여기서는 중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 한쪽에만 지금 그 전자가 많이 쌓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전압 차이가 없어지겠죠, 아예.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전압이 약간 벗어나게끔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두 개가 맞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두 개가 맞아지면서 여기서 속도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좀 극단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갈 동안에 여기서는 요만큼만 가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를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그 교리를 쳐주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만큼의 셀프 바이어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교류를 걸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만큼의 셀프 바이어스인 직류가 걸려 있는 것처럼 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스퍼터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온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커런트를 그러니까 커런트란다, 볼티지를 분명히 이렇게 걸어줬는데 처음에 한번 걸릴 때 무지하게 많은 양의 그 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전자들이 꽉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쪽 전압을 걸어준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전자들이 그 클리어링을 해주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이제 그 이온 스퍼터가 되는. 어머, 이거 가려줬었나 봐. 아니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어쨌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치 직류 마냥 스퍼터링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RF 스퍼터는 부도체에서 쓰이게 되는데 이게 장점이 많아요. RF 스퍼터는 단순히 이렇게 RF로만 쓰이지 않고 주변에 마그네틱을 걸어줘가지고 이 CD 일렉트론의 이동 경로를 굉장히 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뭐 마그네틱이 걸려 있으면 이게 전자가 똑바로 이동을 안 하고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가거든요. 그만큼 패스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러면서 이 소량의 가스만으로도 이 플라즈마가 유지되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DC보다 그 낮은 압력에서 플라즈마도 유지할 수 있고, 뭐 지금 조금 있는 걸로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탕탕탕탕탕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온이 얼마 없어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DC를 스포트할 때도 DC로 스포트를 할까, 그 DC란다, 메탈 이런 전도체를 스포트를 할 때도 내부에 의도적으로 그 절연체를 붙여가지고 RF로 스포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설명이 참 중구난방이네요. 아무튼 요약을 하자면, 자, 플라즈마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DC 플라즈마가 있고 RF 플라즈마 스포터가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 이렇게 가스가 있고 우리가 직류를 걸어주기 시작하면은 전압이 점점 증가하다가 그 전압차가 증가하다가 전압차가 방전기지 전압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로 방전이 되면서 여기에 플라즈마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선 이거를 우린 캐소드 다크라고 부르고요.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어두운 부분을 아노드 다크라고 부르고요. 가운데서 빛나는 이 플라즈마 리전을 글로우 리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포터를 할 텐데, 증착 물질을 스포터한다? PVD가 되는 거고, 웨이퍼를 스포터한다? 그럼 플라즈마 해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스포터가 되느냐, 이거를 스포터링 일드라고 하는데, 입사 이온분의 방출 입자로 보고요. 플라즈마 이온이 무거우면 많이 되고, 에너지가 높으면 처음에는 많이 스포터가 되다가 나중 가면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타겟이 가벼우면 많이 스포터가 되고, 타겟 반대 에너지가 높으면 이제 이것도 많이 스포터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를 전도체를 스포터할 때 쓰는데 만약에 여기에 부도체를 쓴다 그러면 이 플러스 이온들이 여기에 쌓이겠죠. 쌓이게 되면서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 전압차가 점점 감소해서 결국 전압차이가 없게 되고 그런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RF 스포터를 쓰게 되는데요.
RF 플라즈마는 셀프 바이어스라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의 무게 차이에 의해서 속도 차이가 나고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어, 전자들이 쌓여 있는 이온을 제거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적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어, 이온이 부딪혀서 그 스퍼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 전자의 그 움직임의 빠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기에 전압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셀프 바이어스 볼티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바이어스가 걸리면서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사실 그 실제로 전자가 이제 그 클리어링 해주는 시간은 6분이고 나머지 이 시간 여기 이 시간 동안은 전부 지금 스포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RF 스포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꼭 그 전도체라고 무조건 DC 스포터만 쓰는 건 아닙니다. 저 전도체 물질 사용할 전도체를 스포터 할 때도 이제 그 용어가 있었는데 그 블로킹 캐퍼시터, 네, 블로킹 캐퍼시터라는 거를 달아줘서 의도적으로 부도체로 만들어 준 다음 이거를 RF를 쳐서 스포터를 치기도 합니다. 참 플라즈마는 이제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제 그 반도체 공정을 할 때 그 공정 일부분으로서 배운 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 부정확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디테일하지 못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다시 공정으로 돌아가서 어 공정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제대로 배운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너무 퀄리티가 낮은 것 같아. 어떡하지? 이거 그냥 업로드하지 말까요? 그냥 그럼 플라즈마 배제할까요? 네. 플라즈마는 사실 물리과에서 그래서 저는 재료과다 보니까 플라즈마 재료는 이렇게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제 공정상 필요하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다음엔 더 고퀄리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봐요.